안녕하세요. 스타트 바둑 14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엔 장문을 배웠죠. 축이나 장문, 그리고 오늘 배울 것까지 전부 도를 잡는 기본 수법이에요. 오늘 배우실 거는 환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어떤 회사의 과장이 바이어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교통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장님하고 통화를 할 때 30분 정도 늦겠다 이랬더니 뭐 바이어가 기다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그러면은 갓 온 신입사원을 거기 보내서 30분간 붙잡아 둘 테니까 최대한 빨리 가라. 그날 처음 온 신입사원이 어떻게 뭐 바이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걱정을 하면서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이 바이어가 어떤 퀴즈를 풀고 있었죠. 이제 묵묵히 풀고 있다가 이제 만나서 인사하고 가면서 이 바이어가 그 퀴즈 너무 재밌었다라고 가죠. 그 퀴즈가 바로 바둑이었고 보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몇 년 전에 대유행했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있죠. 미생. 바둑 용어죠. 아직 살지 못한 상태를 미생이라고 합니다. 착수금지 지역 2개 있어요. 사는 거 아시죠? 그 착수금지 지역을 2개를 아직 못 만들어서 살아있지 못한 상태. 완전히 살아있으면 완생이라고 하고요. 살아있지 못하다고 해서 안일미, 살생 해가지고 날생이죠. 그래가지고 미생이라고 합니다. 어떤 퀴즈였죠? 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백이 먼저 둘게요. 제가 한번 백이 저번 시간에 배운 장문 기억하시죠? 장문으로 이 2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축으로 잡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2점을 이제 포위를 합니다. 이 흙은 달아날 수가 없겠죠. 달아나려고 이렇게 가도 백 선수가 막으면 달아나도 흑 선수가 달아나더라도 백이 맞고 흙은 살아가는 길이 없어서 4개가 전부 잡히게 되죠. 일단 흙은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흙은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겠죠. 있으니까 문제를 냈겠죠. 밖으로 나가서 살 수는 없는데, 자, 보실까요? 세모되어 있는 백돌 2개를 잡으면 살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떻게 잡을까요? 흙도 길이 2개고 장문 걸려서 탈출이 불가능하지만 이 백도 다행히 길이 2개고요. 그래서 잘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집중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호구가 있네요. 호랑이 입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흑 선수가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 그 다음은 뭘 하죠? 간절히 기도를 하죠. 제발 저 2점이 달아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백이 만약에 다른 데 둔다면 내가 이 백을 2개를 잡고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세상이 어디 제 뜻대로 되나요? 여기를 두면 백 선수는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내 걸 잡으려고 하면서 달아납니다. 그러면 이 흙 2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길이 2개니까 이제 뭘 설명하려는구나, 뭘 설명하려고 하지라는 걸 아시겠죠. 호구, 호랑이 입을 처음 설명해 드릴 때 이 호구에 들어가야 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흑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호랑이 입에 들어가서 백 선수가 내 호구에 들어왔잖아 라고 따내게 되겠죠. 따냈을 때 잘 보시면 백 살아가는 길, 세돌에 살아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죠. 패의 경우는 하나씩 서로 번갈아 따내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지만 이거 여러 개 딸 때는 어떻다고요?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흙이 이렇게 놓게 되면서 하나를 좀 전에 희생한 다음에 돌 3개를 잡고 애초에 위험했던 흙들까지 살아가게 되네요. 이게 바로 돌이킬 환, 실격,
환격이라고 하는 돌을 잡는 수법입니다. 쉽죠? 예, 다 이런 기본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바로 잡으려고 하는 백돌과 그 돌을 도와주는 백돌의 호랑이 속에 내 돌을 하나 희생한다. 그리고 상대가 그 돌을 딸 때, 더 많이 잡으면 된다. 이거죠. 여기서 희생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역시 한 15년쯤 전에 그 미국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한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영주권을 얻고 살고, 미국에서 태어난 애가 할머니 집에 방학 때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이제 바둑을 배우러 왔거든요. 그때가 5학년 나이에 왔는데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한 달간 있으면서 이제 미국은 여름방학이 좀 길었기 때문에 그때 한 달을 배우고 6학년 때 또 한 달 배우고 중학교 1학년 때 못 오고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해서 총 4년간에 걸쳐서 3달 동안 바둑을 배웠었는데 설명하는 걸 금방금방 알아듣죠. 그리고 여기서 이 모양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 놓을 때 하나 잡힌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라고 알려줬더니 곧바로 이 친구가 sacrifice 하고서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희생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잘 가르쳐서 그런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상당히 잘했던 친구죠.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 이 친구에게 너 나중에 꿈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뭐요 이제 어떤 간단한 직업을 얘기할 텐데 같은 직업이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아계 출신의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발 그 소원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니 통해서 연락을 들었는데 이 북동부 지역의 유명 사립대를 이제 모은 거를 이 아이비리그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이제 빅3인데 그 중에 예일대에 입학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바둑학원 넘기고 해서 연락을 못 하는데 한번 언젠가 만나봤으면 싶네요. 이 환경만 이제 보면은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자, 이제 여러분들 금방 푸실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 문제는 가끔 이렇게도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상태가 없는 이런 경우에서 102개를 환격으로 잡아라. 그럼 이제 처음 설명을 들을 때 아이들은 호랑이 입에 들어가 된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호랑이 호구를 찾는 거예요. 흑의 입장에서. 근데 없잖아요. 여기 호구에는 이미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나머지 반대쪽을 도망가는, 백이 달아날 수 있는 쪽을 막아서 상대로 하여금 하나를 따게 하고 다시 따서 역시 같은 환격의 문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더 볼까요? 뭔가 바뀐 게 없나요? 이렇게 바둑판 보시면서 13줄이에요. 이전까지 설명을 해드릴 때는 19줄로 했는데 화면이 이제 크고 돌이 좀 작게 보여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데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 들어서 제가 막 눌러보니까 여기 9줄, 13줄 줄을 조절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맞는 바둑판 크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학원에서도 이렇게 13줄이나 9줄 가지고 바둑을 가르치는 또 2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19줄을 배워서 끝까지 두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찍 끝나는 것부터 이제 적응시켜서 19줄로 바둑을 두기도 합니다. 오른쪽 위에 볼게요. 지금 흙의 형태를 볼게요. 이 흙의 모습을 잘 보면은 착수금지 지역이 하나예요. 그 자체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생이죠. 만약에 백이 하나씩 메워가면 흙이 여기 두진 않겠죠. 이렇게 두면 자기 사는 길 없어지고 이들 전부가 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백 선수가
여기 놓게 되면은 흑 선수가 전부 잡히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으로 탈출이 불가능하죠. 그럼 이 돌을 못 살리는가? 근데 뭐 제가 그렇다면 여기 역시 문제 내지도 않았겠죠. 무언가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요 흑 한 점이 백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아래 백 세 돌이 세 개가 왼쪽 위에 백돌과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 입에 네 돌을 희생해 주면 되겠죠. 조금 전에 배운 환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문제를 낸 거죠. 볼까요? 들어갑니다. 아까는 하나 따고 곧바로 들어갔죠. 이제 두 개가 됐어요. 백 선수가 야, 너 두 개나 잡혀? 좀 어리숙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두 점을 잡겠죠. 그럼 흑 선수가 다시 연결되는 곳에 들어갑니다. 백이 또 단수잖아. 이 흑은 살아가는 길이 있으니까 언제든 들어갈 수 있겠죠. 백이 한 점을 따냈을 때 잘 보시면 백돌 5개가 단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놓고 5개를 따냅니다. 그러면은 착수금지 지역이 하나죠. 이게 커다란 방, 작은 방 이렇게 2개 만들어도 된다 했죠. 나중에 백 선수가 이렇게 오더라도 단수죠. 이 한 점 위험하니까 연결하고요. 백 선수가 어떻게 오더라도 흑 선수가 또 단쳐서 잡으면 착수금지 지역 2개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문제 여기서 보시면은 상대가 연결되지 않은 곳, 아직 완벽히 연결되지 않은 곳을 공격한다. 바둑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결되는 곳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도 연결을 이제 중요하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환격으로 상대돌을 잡을 때나 또 상대돌을 끊을 때 혹은 이제 나중에 이 사활 좀 더 들어가서 배우실 때는 가짜 집을 만들 때 바로 이 연결되는 곳을 공격하게 되고요. 이 환격은 바로 내 돌을 상대에게 잡혀준 다음에 다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격법이 또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먹여치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환격은 먹여치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아래 돌 3돌을 잡을 수 있다 그랬죠. 제가 돌 3개라고 하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3돌 했네요. 이세돌 잘 아시죠? 뭐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세돌 하면 뭐 알파고 때문에 많이 알고 또 뭐 예능에도 TV에서 출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세돌이 이제 중국에 가서 바둑을 두면 중국 신문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한자로 써야 되는데 돌이라는 한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신문에 나올 때 보면 이세석이라고 씁니다. 세는 세상 세자인데요. 그럼 돌은 우리나라에서 뭐 쓰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또 한자로 써요. 중국에 없는 한자를 우리가 씁니다. 그런 글자가 몇 글자가 있는데 발음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죠. 이 이두식 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석자 밑에 여러분들 새을자 아시죠? 새을자가 우리나라 받침으로 니을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돌석자 아래에 새을자를 붙여놓고서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돌이라고 읽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한자가 하나 더 있는 걸로,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클 것자 아세요? 클 것자 아래에다가 또 새을자 놓고 걸이라고 읽어요. 이제 거의 밑에 니을이니까요. 그 뜻은 옷을 걸다 뭐 이렇게 할 때 걸이라고 합니다. 걸을 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돌 3개 잡는 방법, 3돌을 잡는 방법. 이 3돌을 실력으로 잡을 수 있으면 정말 고수일 텐데요. 자, 이제 왼쪽 백을 볼게요. 백 선수가 먼저 한번 더 볼게요. 백이 이렇게 한 집을 착수금지 지역 하나를 만들면 한 군데 작은 방 하나, 큰 방 하나 모아서 삶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젖힌 겁니다. 이 흙집이 이쪽에 생길까 좀 더 부수려고. 또 흙이 어디라고 막습니다. 이거 하나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해요. 그래서 백 선수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흙은 위험하니까. 왜 위험하죠? 만약 흙 선수가 다른 데 둔다면 백 선수가 이 1선의 돌 길이 이게 연결 안 된 돌은 항상 위험하다 그랬죠? 단수 치고 달아날 때 백 선수가 단수 쳐서 쫓아가면 이 돌 두 개가 잡혀요. 그래서 흙은 위험하지 않게 연결을 여기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뭐 배우셨죠? 환격이라는 걸 배우셨고요.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 흙이 연결을 하면 백 선수는 뭐 이렇게나 혹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놓아서 이 착수금지 지역을 두 군데로 나누면 삶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연결을 하지 않고 흙 선수가 곧바로 이렇게 공격하는 수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이 같으면 한가운데가 급수일 때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백 선수가 너 이거 위험한데 라고 백이 일단 여기를 못 둡니다. 여기를 두면 이 돌 하나 둘 셋 6개가 단수라서 흙이 여기 들어가면 다 잡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 한 점을 잡으려고 단치면 돌 5개가 단수라서 흙이 먼저 놓고 5개를 잡습니다. 그래서 백은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먼저 잡겠다라고 이렇게 단수를 칠 수가 있어요. 그때 조금 전에 배우셨던 바로 요거 환격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 4개가 단수죠. 백 선수가 한 점을 잡았는데 5개가 단수네요. 여러 개를 잡을 때는 어떻다고요?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를 잡아내면 굉장한 소득을 올렸죠. 이것도 위험하고 백 전체가 위험하게 됐네요. 하나만 더 하고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이거 말고요. 좀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시간 되면 더 하도록 할게요. 어렸을 때 이 문제를 보고요. 이걸 잡으라고 하는데 답은 너무 쉬워요. 근데 여기 보면 착수금지 지역 한 군데, 두 군데, 두 집, 그러니까 두 군데 나고서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연결되는 곳에 여길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이 백 전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환격이 양쪽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축을 공격하다가 실패하면은 살아가는 길 두 개들 끊어지는 곳에 넣으면 양단수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쌍아다리 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양환격인데 환격이 양쪽에 있거든요. 볼까요? 백이 이렇게 놓고 따내면 이들 전부가 다시 단수에 걸려서 흙이 놓고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백이 요 한 점을 따더라도 3개가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 이 3개를 다 잡게 되면 백이 전부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환격인데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제 그분이 쌍환격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제가 잘못 듣고 쌍안경인 줄 알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야, 너 쌍안경 알아? 쌍안경 알아?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백을 잡으려면 여기를 놓고 환격이 이쪽이나 이쪽 양환격으로 잡아냅니다. 거꾸로 이렇게 있어도 흙이 여기 두면은 양환격으로 상대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좀 남나요? 그럼 빨리 하나 더 해볼까요? 바로 여기서 만들어 버린 건데요. 흙이 돌 3개가 위험해요. 백이 단수 치면 잡히거든요. 근데 흙이 이렇게 둡니다. 백이 여기를 두었다가는 이 돌이 단수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데 그럼 조금 전에 했던 바로 양환격이 됩니다. 이렇게 놓아서 백이 이걸 딸 때 흙이 놓고 전부 잡아서 성공했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거는 돌 잡는 수법 중에서 환격이라는 걸 배워보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